여러분,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경쟁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더 똑똑해진 챗봇이나 뭐 더 창의적인 이미지 생성 모델 같은 걸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화웨이의 생각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AI 경쟁의 판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싶으시죠? 챗GPT 같은 초거대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이 시대에 왜 하필 석탄일까요? 하지만 화웨이의 창업자 런종페이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산업 현장에서 AI의 진짜 가치가 터져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AI 경쟁은요, 크게 보면 딱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은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초지능, 즉 AGI를 발명하는 데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죠. 반면에 화웨이와 중국은 이미 존재하는 산업 현장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고 거기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응용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의 이 독특한 관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모두가 열광하는 챗봇 경쟁에서 살짝 비켜서 있는 걸까요? 런 회장은요, 뭐 AGI니 인류의 미래니 하는 그런 거창한 담론보다는요, 당장 3년에서 5년 안에 산업 현장에서 돈이 되고 효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 적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연구보다는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가 최우선이라는 거죠. 이 한마디가 그의 철학을 그냥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론 회장은 AI 기술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가치는 2%에 불과하고 이 기술이 전통 산업에 딱 달라붙었을 때 비로소 98%라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생긴다고 믿는 겁니다. 진짜 게임은 챗봇이 아니라 바로 공장과 광산, 여기서 벌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발명이냐, 응용이냐, 이 핵심적인 전략 논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처음 내놓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미 있는 기술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런너제 회장은 이걸 되게 솔직하게 인정해요. 뭐 미적분이라던가 증기기관, 기차 같은 세상을 바꾼 원천 기술들, 그거 다 서구에서 발명한 거 맞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중국의 전략이 원천 기술을 발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명된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응용해서 산업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니 그래서 응용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럴까요? 지금부터 AI를 통해서 이뤄낸 아주 작은 개선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0.1%. 와, 진짜 작아 보이죠? 이게 바로 화웨이의 AI 모델을 써서 개선한 석탄 세척 과정의 정밀도라고 합니다. 고작 0.1% 높이자고 AI까지 동원해야 하나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 0.1%의 정밀도 향상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 연간 460만 톤의 석탄 절약입니다. 중국의 한 해 석탄 생산량이 약 46억 톤 정도 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에서는 0.1%라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수천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응용의 힘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석탄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광로의 열 효율을 단 1%만 높여도 어마어마한 연료를 아낄 수 있거든요. 또 AI 기반 자동화 덕분에 광부들은 더 이상 위험한 갱도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양복 입고 쾌적한 사무실에 앉아서 원격으로 광산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작은 개선이 산업의 풍경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런정페이는 인재와 연구, 그리고 실패에 대한 자기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히말라야 등반입니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이에요. 그는 순수 연구의 목적이 꼭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설령 히말라야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실패하더라도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이 비유를 4단계로 한번 뜯어볼까요? 첫째, 일단 돈이 될까 말까 따지지 말고 순수한 진리의 최고봉, 즉 히말라야를 목표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둘째, 그 과정에서 아주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얻게 되겠죠. 셋째, 꼭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산을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중턱이나 아래쪽에서 그 높은 곳에서 얻은 지식을 응용해서 황금알,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혁신 생태계에서 학교와 기업의 역할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학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곳, 즉 0에서 1을 만드는 곳이라는 거죠. 반면에 기업은 학교가 만들어낸 그 1을 가져와서 현실 세계에 적용하고 상용화하는 역할에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 기업의 전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커리어를 고민하는 젊은 인재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철학은 놀랍게도 개인의 커리어에 대한 조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런 회장의 조언은 아주 명확하고 또 강력합니다. 첫째, 시대의 가장 큰 파도에 올라타라고 말합니다. 둘째, 돈을 쫓지 말라고 하죠. 심지어 메타 같은 빅테크가 억대 연봉을 제시해도 진짜 야망이 있는 인재라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셋째, 그는 실패를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라고 강조해요. 실패한 가설 하나하나가 결국 당신을 성장시킬 거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든 그게 인류의 미래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웨이라는 거인의 독특한 전략을 통해서 AI 경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AI 시대의 최종 승자는 과연 세상을 바꿀 기술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발명가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응용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